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 중에서 첫 번째 상황은 위의 점을 할 때야. 내가 원이라고 하는 도형 위에 한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가보자.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그 원 위에 점이 하나 있어. 그리고 현재 이 점의 좌표는 알고 있는 상황이야. x1, y1이라고. 자, 이때 내가 알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 점에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어. 그런데 너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이야.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 구하고 싶은 건 뭡니까? 라고 하시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까지 하시겠어? 그럼 아가들 생각 좀 해보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 할 때 어떠한 정보가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오케이? 자, 현재 내가 지금 점의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뭐만 추가적으로 하면 되겠어? 기울기만 하면 되겠지. 따라서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데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니? 라고 하시면 기울기가 뭔지만 알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울기를 우리가 잠깐 m이라고 가정을 해보려고 해.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m이고 점은 x1, y1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까지 하시겠어? 따라서 y는 m 곱하기 x-x1 그리고 플러스 y1이라고 하는 접선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자, 다 문자로 써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문자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1, y1은 알고 있는 상태고 m이라고 하는 값은 아직 모르는 상태다까지 되셨냐? 그러면 m의 값을 마지막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사용할 겁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던,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뜻은 원이라고 하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려 해. 오케이? 따라서 원의 중심이 A, B라고 주어져 있을 때, 자, 그리고 이거 잘 봐. 이 원의 중심이 선생님이 0,0이라 말한 적 없어. A, B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원도 다 가능하다는 뜻이야.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고 있다? 반지름 R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따라서 mx 마이너스 y 그리고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라고 하는 직선과 a, b라고 하는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 r이 됩니다 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m의 값을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51번 문제에 적용시켜 보면서 잠깐 풀어보려 하는데, 51번 문제를 보시면 원의 방정식 하나 주셨어. x-1의 완전제곱 더하기, 자, y-2의 완전제곱은 10입니다 라고 하는 원에서, 자, 이 원 위의 점 4,3에서 라고 하면서 원 위에 점을 준 상황이다까지 하시겠어?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너희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요거부터 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원의 중심은 0,0이 아니다. 즉 어느 원이든 다 가능하다라는 상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원 위에 이 점이 있는지, 물론 이 문제는 이 원 위의 점이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4,3이라는 것이 원 위의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긴가민가 한다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x 자리에 4를 대입하시고 y 자리에 3을 대입했을 때 좌변의 결과와 우변의 결과가 같아지는지 확인하시면 돼. 보시면 갖다 대입했더니 3의 제곱일 것이고 1의 제곱일 것이니까 10이 되고 있지. 오케이. 자,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셨냐면, 내가 직선을 찾고자 하는데 직선을 찾기 위해선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 점은 이미 주어졌으니까 뭐만 추가적으로 가져간다? 기울기만 가져간다. 오케이. 따라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직선은 y는 m x-4 더하기 3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이 직선을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mx 마이너스 y 그리고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직선으로 정리가 가능하잖아. 그 상태에서 이 원의 중심이 1,2니까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10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갖다 대입해 보시면 x 앞의 제곱은 x 앞의 개수는 m일 것이고 y 앞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분모의 n은 x 앞의 제곱 m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 들어올 거야. 자, 분자에는 방정식에다가 x 자리에는 야, 아가들. 현재 여기 있는 이 점을 갖다 대입하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상파되지? 가끔 가다가 이런 실수하는 친구도 있다? 갑자기 얘를 갑자기 여기다 갖다 대입한다? 그럼 되었어? 안 되었어? 그러면 아니대. 아시지? 내가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게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있는 것이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나고 있는 점과 얘 사이 거리 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문제 풀 때 그냥 점 보이면 갖다 대입하는 경우 더러 있다. 조심해라. 따라서 1 갖다 대입하시니까 m 하나 남을 것이고 m이 마이너스 4m과 계산되어서 마이너스 3m.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될 거고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루트 10이지. 됐어. 자, 여기서 식을 일로 올려오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 양변에 얘네들이 곱해버리시니까 루트 10을 여기다 다 곱하시면 될 테니까 10m제곱 더하기 10이지. 한쪽은 절대값이 존재하고 있고 한쪽은 루트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식 정리하시면 좌변의 식의 상태는 9m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6m 나오실 거고 플러스 1로 전개되고 우변은 10m제곱 있을 것이고 플러스 10 나온다까지 되셨냐. 자, 오른쪽 우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m제곱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6m 나올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9 나오고 걔가 0이다. 되니? 자, 그러면 아가들아 좌변에 있는 식이 m 플러스 3의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m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야, 우리 재밌는 사실 하나 좀 보자. 선생님 아까 여기다 그려져 있던 그림을 지웠는데 원이 하나 있고 그 원 위에 점이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에 접하는 접선을 방정식을 찾고 있었던 차에 식을 대수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m에 관한 2차 식이 나와서 두 개가 나올 것처럼 보였었지만 자,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 너희가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점을 지나고 있는 접선을 그리려면 무조건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지. 이 말의 뜻은 이거 말고 다른 접선은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우리는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예측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보진 않았지만 m의 값은 몇 개가 구해지겠다? 하나가 구해지겠다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m에 관한 2차식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뭘로 정리가 되고 있어?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하나만 구해지게 되는 상태다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셔. 아시겠니? 즉 너희가 문제를 풀 때 말이야 간혹가다 계산 실수를 하더라도 네가 지금 계산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최종적으로 그 답에 있는 것과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간에서 느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대수학과 기하학을 같이 알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계산 실수를 해서 마지막에 내가 풀어낸 답이 객관식 보기에 없어서 다시 풀어야겠다가 아니라 중간에 풀다가 이거 이상하다. 여기 분명히 하나밖에 안 구해질 것 같은데 왜 두 개가 구해지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오케이. 자, 요렇게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그러면 m의 값 결정됐으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방정식 잠깐 좀 써먹으려고 여기 써놓을게. y는 m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일 것이고 x 그 다음에 점의 좌표는 4,3이라고 그랬으니까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될 것이고 오케이. 자, 방정식 잠깐만 써놓을게. y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12고 그 다음에 3 더했으니까 플러스 15 된다까지 하시겠어? 됐니?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방법도 가보자.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 건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설명해 드리면서 대수적인 방법으로서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라는 뜻은 걔네들을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기억나셔? 따라서 이번에는 원이 하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에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을 구하려 하는데
오케이?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자, 어떠한 가정이 좀 깔려 있냐면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다라고 놓으실 거고 여기 보이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놓을 거야. 여기까지 됐니? 아 미안, 나 지금 기울기 하는 거 아니지? 미안. 여기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지? 미안. x1, y1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니까 오케이? 이 직선은 y는 기울기는 모르니까 m 그리고 x-x1 더하기 y1이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놓을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럼 아까도 잠깐 생각. 내가 현재 직선의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 온 이유가 뭡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이 점을 지난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 뭐만 모르고 있는 상태? 기울기만 모르는 상태니까 현재 여기 써져 있는 직선 중에서 누구만 결정하면 얘를 구하는 것이다? m만 구하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그 m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할 생각이냐면 이렇게 구해보려고. 이 기울기가 핵심인데 이 기울기는 이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0,0이고라는 상황을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좌표 평면을 잠깐 좀 그려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살짝 살짝은이 보조선 하나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가들아, 이 접점에서 원의 중심으로 연결한 이 선은 반드시 접선이랑 수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었던 지식 중에 두 직선이 직교한다는 뜻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흰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사용이 가능하겠다. 아시겠어? 자, 그럼 봐봐.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면 되는데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0,0과 x1, y1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잖아.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은 x1일 것이고 y의 증가량은 y1이 될 테니까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흰색 직선의 기울기는 얘와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다라는 뜻은 얘의 역수이면서 부호는 반대다. 이해하시겠냐? 따라서 우리가 m이라고 써놓은 이 값이 얼마일 것이냐면 마이너스 y1분의 x1일 거라고. 여기까지 하셨어?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내가 이 식을 다시 한번 썼더니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x-x1 더하기 y1이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 여기까지 됐니? 너희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해서 이걸 좀 더 이쁘게 정리할 것인데 자, 이걸 정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요것도 잠깐 좀 잡고 가자. 이 점이 x1, y1이라는 점이 어디 위의 점이야? 라고 하시면 당연히 직선의 방식 위의 점이기도 하겠지만 또 어디 위의 점이기도 해? 원 위의 점이기도 하지.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원의 방정식에 갖다 대입하셔도 방정식 만족하겠지. 됐냐? 따라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다? r제곱이라는 것도 알고 가자. 됐어요. 자, 그럼 정리할게. 뭐 정리가 되게 간단해. 양변에 y1 하나만 곱하시면 되는데 y1 하나 곱하게 되면 잘 봐. 여기는 뭐가 되니? 라고 물으시면 y1, y가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x1, x가 있으니까 이걸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플러스 x1, x가 나올 것이고 좌변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을 거냐면 y1, y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오른쪽 우변에 뭐가 남게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얘하고 얘가 곱해지는데 y1은 없어졌을 거 아니야? 곱해졌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1의 제곱이 남지. 근데 마이너스 곱으니까 플러스 x1의 제곱 남겠지. 두 번째, y1은 지금 곱해진 상태니까 얘가 뭐가 돼? y1의 제곱 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플러스 y1의 제곱이 나와. 근데 선생님 방금 전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r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낼 수 있단다. 이해하셨니?
자, 그럼 정리.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한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오케이?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접선의 방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잘 봐. 여기 보이시는 원의 방정식을 약간 변형하면 굉장히 쉽게 얘를 결과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x제곱의 뜻은 x가 두 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x제곱을 x 곱하기 x라고 보시고 y제곱을 y 곱하기 y라고 생각하신 뒤에 그 둘 중에 하나의 x에 점의 좌표 갖다 대입하시고 둘 중에 하나의 y에 점의 좌표 갖다 대입해 버리시게 되면 x1, x, y1, y는 r제곱이라고 하는 접선의 방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보다시피 공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접선의 방식을 만들려고 있으니까 편리하겠지? 여기까지 됐냐? 자, 다만 주의할 게 지금부터 확인하자. 얘들아, 선생님이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언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렇지, 중심이 0,0인 원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럼 다시 봐.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었던 문제 51번 문제는 오케이? 원 위에 점의 좌표를 말해줘서 현재 이 공식을 사용하고 싶긴 하지만 이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상황 파악돼서 유진아 정신 차려라. 이해됐니? 안 됐니? 대답을 해라 이 새끼야. 뭐라는 거야 지금? 졸리면 뒤에 가서 쓰던가 이 새끼야. 어디서 지금 정신 놓고 있어. 자, 현재 지금 원의 상태가 너희가 지금 어느 상황에서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중심이 0,0인 상황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고 했었는데 51번 문제 같은 걸 보시면 중심이 0,0이니까 공식을 지금 적용시키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아시겠어? 그러면 포기해야 합니까? 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 3번에서 정리를 해보자. 응? 네. 네. 좀 이따가 실제 예 보여드리면서 바꿔드릴 거예요. 자, 봐라. 51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것인데 51번 문제 상황을 보시면 x-1의 완전제곱 더하기 y-2의 완전제곱은 10이다 라고 하는 원이야. 그 원 위에 한 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3이라고 되어 있어. 자, 다시 선생님 1번 방법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 1번 방법은 선생님이 그 위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나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나 아니면 밖의 점을 알고 있을 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 1번 방법이야. 즉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뜻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됩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 그런데 그 각각의 상황에서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하여 우리가 공식까지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번의 상황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공식 하나를 보여드렸고 근데 그 공식의 문제점이 뭐야라고 했을 때 중심이 0,0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해 봤을 때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 얘는 2번에서 배웠었던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대. 이유가 뭐야라고 하시면 중심이 0,0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래 그럼 얘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다 라고 만약에 생각하게 되면 현재 이 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원의 같은 경우는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원의 상태잖아. 오케이? 그리고 너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를 좀 그려드릴 거야. 잘 봐. 현재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원은 이 흰색 원은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리려고 하는 이 파란색 원을 가지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야. 근데 이 원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평행 이동한 거지.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2만큼. 그럼 잘 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뭐 대충 여기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게. 오케이? 그리고 4,3이라고 하는 점은 흰색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직선은 얘야. 됐어? 근데 흰색 원의 상태에서는 공식을 적용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 아이디어가 뭐냐면 얘를 중심을 0,0에 있는 것처럼 해놓고 공식을 적용시키자는 거지. 그럼 뭐만 시켜버리면 그만이냐면 평행이동만 시키면 그만이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 점도 똑같이 평행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이 원의 중심이 얼마였었냐면 1,2였단 말이야.
그러면 x축으로 y축으로 각각 얼마만큼 평이동시켜야 하냐면 x축은 마이너스 1만큼이고 y축은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이 점도 동일하게 x축으로 y축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을 시켜야만 한다 이해하시겠어? 됐냐? 그럼 봐볼래? 4,3이라고 하는 점은 x축으로 1만큼 뺐더니 3이 될 것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시켜야 되니까 y좌표는 1이 돼야 한다까지 하시겠어? 그러면 이 원 입장에서 4,3이라고 하는 점의 위치는 이 원에서 3,1이라고 하는 점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지. 아시겠어? 하늘색 원이 흰색 원이 된 것처럼 오케이? 여기는 이 점도 이 점으로 바뀔 수 있다. 아시겠어? 그리고 우리가 구하게 되는 접선은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보라색 접선이 구해지게 될 거야. 자, 그럼 가볼게. 아까 전에 그 공식 쓰는 게 조금 낯설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어. x제곱을 xx로 쪼갠 다음에 y제곱도 yy로 쪼개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두시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하나의 x와 하나의 y 자리에 각각 x좌표와 y좌표를 갖다 대입하시면 된다고 했잖아. 너무나 간단하게 3x 더하기 1y는 10입니다 라고 하는 직선의 방식이 구해지지. 됐냐?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잠깐 확인을 안 드리긴 했었는데 생각해 보면 아까 나와 있던 공식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은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x하고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당연히 직선이 된다고. 아시겠어? 자, 따라서 이렇게 구해낸 접선을 찾았는데 문제는 현재 여기에 접하는 접선은 얘가 아니지. 현재 내가 구한 이 접선은 누구냐면 그래프에서 보이는 보라색 접선이다 이해하시겠어? 되니?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접선은 누구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주황색 접선인데 이 주황색 접선으로 바꾸려면 보라색 접선을 주황색으로 바꾸려면 다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아가들 잘 봐라. 현재 여기 있는 x 자리에 x축으로 1만큼이라고 했으니까 x-1을 하면 될 것이고 자, y 자리에는 y-2를 대입하시면 되겠다까지 이해하셨냐?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접선은 얘인데 오케이?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평행이동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되셨어? 자, 마지막이야 이제. 이러한 과정마저도 최종적으로 다 스킵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공식을 겁내 빠르게 적용시킬 건데 잘 들어. 자, 우리 다시 이 상태에서 시작하자. 맨 처음에 선생님이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원의 상태가 어디였습니까? 라고 오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입니다. 이 원이었지.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치 공식이란 것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다는 걸 내포하고 있어. 잘 봐. x제곱은 xx로 쪼개고 y제곱은 y로 쪼개자라고 했잖아. 오케이? 그 방법을 조금 변형시키면 잘 들어. 현재 이 원이 x-1의 완전제곱이니까 x-1의 완전제곱은 x-1이 두 번 곱해져 있다는 거 아니야? 따라서 x-1 곱하기 x-1이라 쓰시고 y-2의 완전제곱은 y-2 곱하기 y-2가 될 거야. 그리고 걔가 10이지. 됐어?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 전과 똑같은 행위를 한다. 두 개의 x 중 하나한테 점을 대입하시고 두 개의 y한테 하나의 점을 대입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x1의 좌표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4고 그 y 좌표가 뭐냐면 3인 거다. 여기까지 아시겠냐? 갖다 대입해봐. 4 갖다 집어넣으니까 3 될 것이고 x-1 더하기 y자리 3 갖다 집어넣으니까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y-2는 10이다라고 하는 접선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가 방금 전에 구해낸 주황색 접선과 동일한 접선이 탄생해.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정리만 좀 하자.
자, 우리가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입니다라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0,0인 상황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변형할 수 있다까지 같이 말씀드린 거냐면 원리는 평행이동에 의해서야. 원리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가볼게.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b의 완전제곱은 r제곱입니다라고 하는 원이 있어. 그리고 그 원 위에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하자. 자, 너희가 지금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 거냐면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라는 상황이야. 자, 그럼 여기서 빠르게 생각. 원이 하나 있고 그 원 위에 점이 하나 있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몇 개 나온다? 무조건 하나. 아시겠어? 오케이, 그럼 나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 x-a의 완전제곱은 x-a 곱하기 x-a로 쪼개. 두 번째 y-b의 완전제곱은 y-b 곱하기 y-b로 쪼개. 그리고 r제곱이라 갖다 쓰신 뒤에 둘 중에 하나의 x 자리에 x1 갖다 대입하시고 둘 중에 하나의 y 자리에 y1 갖다 대입하시게 되면 남아있는 이 식은 x와 y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두 번째 상황 봅시다. 두 번째 상황은 내가 역시 접선의 방식 구하고 싶은데 이번엔 뭘 알고 있냐면 아까 전에 원 위에 한 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 이번에는 기울기를 알 때야. 자, 그럼 다시 상황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 볼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가장 베이직한 이론이야. 그럼 베이직한 접선을 구하려는 가장 베이직한 이론은 뭐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 항상. 아시겠어? 자, 그럼 이렇게 가볼게. 여기 원이 있어. 그리고 그 원의 중심은 a, b라고 하면서 제한을 두지 않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생각. 내가 지금 여기다가 접선을 그리고 싶은데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휘어져 있냐, 즉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냐를 알고 있다는 거지. 생각해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이 정도 기울어져 있는 직선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이 정도 기울어진 접선을 구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너희가 지금 상상하다시피 상상하고 있겠지. 여기에만 접선이 있는 게 아니라 저거와 동일하게 기울어져 있는 접선은 이쪽 부분에 하나 더 생긴다 이해하시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존재 가능한 접선의 개수는 몇 개다? 2개란다. 이해하시겠냐? 그래서 이쪽 부분에도 하나 더 나올 것이라는 것도 상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접선은 직선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오케이? 접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정보를 알고 있으면 직선을 구할 수 있냐면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울기는 알고 있으니까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점만 알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의 좌표를 그냥 x1 혹은 y1이라고 두실 수 있는데, 자, 잠깐 잘 들어.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미련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직 모르겠지. 왜 이렇게 두면 조금 미련한 거야? 라고 하시면 얘들아, 이 점이 무슨 점이라고 제한은 있어 없어? 없지. 아무 점이나 상관없지. 무슨 말인지 되냐? 이 점이 어떤 점에도 관계없는 거잖아. 1,3이어도 되고 2,4여도 되고 0,7이어도 되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점을 이렇게 다 보고 있으면 1,3이어도 되고 2,4여도 되고 0,7이어도 되고 하면 너 뭐 선택할래? 0,7. 이유가 뭐야라고 하시면 y좌표만 미지수 두는 게 편해서. 이 말 아시겠어? 따라서 점을 굳이 미련하게 이렇게 둘 필요 없이 그냥 0,n이라고 두는 게 제일 편해. 이해하셨냐?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y는 내가 지금 기울기는 알고 있으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두는 게 제일 편한 거야. 이해하셨어? 이렇게 두게 되면 미지수만 더 생긴다고 그냥. 여기까지 되니? 선생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라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선생님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 만약에 점의 좌표 이렇게 놨어.
그럼 직설 방식 어떻게 탄생하게 되냐면 y는 m x-x1 더하기 y1 이렇게 표현되잖아. 근데 얘하고 얘 차이점이 뭐야라고 보시면 mx가 나오는 건 동일하단 말이야. 그리고 얘하고 얘가 곱해진 게 얘랑 더해진 거잖아. 그럼 결국에 뭐냐면 mx1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라고 한 이 값이 뭐야라고 그러시면 결국에 숫자밖에 안 되거든. 그럼 그거 그냥 n이라 두는 게 편하지. 이걸 굳이 내가 세 개의 문자를 사용해가면서 쓰는 게 불편하잖아.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어차피 아무 점이나 상관없다 한다면 y좌편 쓰는 게 가장 편하고, 그래서 직설 방식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됐냐? 여기까지 하셨어? 됐니? 안 됐으면 지금 해라. (0, 0을 지난다고 보장은 못하지. 어떤 직선이든 y좌편은 무조건 존재한다. 이해됐니? 어떤 직선이든 y좌편은 무조건 존재한다. 됐어? 근데 지금 너네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 거냐면 요거는 조금 너희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데, 선생님 맨 처음에 직선을 종류를 나눠드릴 때 뭐라고 정리했냐면 x축의 수직인 직선, 그 다음에 x축의 평행한 직선, 그 다음에 x축의 수직도 평행도 아닌 직선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중에서 x축의 평행도 수직도 아닌 직선 같은 경우는 y좌편이 존재해. 그리고 x축의 평행한 직선도 y좌편이 존재해.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새끼, 누구? x축의 수직인 직선은 y좌편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접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요 방법으로 구해지지가 않아. 그때는 문제 풀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생길 거야. 이거 왜 안 나오지? 근데 생각해보면 y좌편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지지가 않아. 그건 선생님 문제 풀면서 추후 설명할 거야. 그랬어? 그 외 나머지 모든 직선은 무조건 y좌편, 즉 x가 0인 상황에서 점의 좌표가 잡히게 돼 있어.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쉔키랑 여기 있는 요 쉔키랑 접한대. 접하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 할 거야? 반지름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해. 여기까지 됐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된다고? 반지름이 될 거라고. 따라서 얘 정리 좀 하니까 m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n은 0이라고 하는 직선과 원의 중심이 a, b 라고 하는 얘네 둘 사이 거리가 뭐가 된다고? 반지름이 된다고. 이해하셨어? 오케이. 자, 그러면 아가들아, 우리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역시 문제 하나를 풀어볼 건데,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문제는 점의 좌표 53번 문제 한번 봅시다. 53번 문제 보시면 x-1의 완전제곱 더하기 y-1의 완전제곱은 얼마야? 4라고 하는 원이 있대. 그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3인 접선 구해달래.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1번 상황에서 설명해드린 건 자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식을 사용하자가 목적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사용해보자는 거야. 원과 직선이 접한다란 뜻은, 항상 얘기하지만 원과 직선이 접한다란 뜻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라는 뜻이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부터 생각. 이 원의 중심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이 원의 중심은 1,1이야.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이 원의 반지름은 2야. 여기까지는 됐지. 두 번째, 나는 지금 직선을 찾고 있는데 그 직선은 기울기가 3인 직선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아까 전에 잠깐 의문점 가졌던 게, 선생님 그러면 x1, y1이라 두면 되겠네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기울기가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y좌표만 결정되면, 기울기가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y좌표만 결정되면 그러면 직선이 만들어지잖아. 따라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은 y는 3x 플러스 n이라고 써놓을 거야. 이제 이해됐어? 근데 요거까지는 한번 예상해볼까? 아까 전에 말했었는데 기울기가 3인 접선이 몇 개 있겠다고? 그럼 나는 n의 값이 몇 개 구해질 거라 예상이 돼? 2개 구해질 거라 예상이 돼. 만약에 안 구해지면 우리 잘못 푼 거야. 아시겠지? 잠깐 간다. 원의 중심과 얘 사이 거리를 구해봅시다. 자, 한쪽으로 모아서 정리하셨더니 3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라고 하는 직선과 1,1 사이 거리는
루트 x 앞에 개수의 제곱 9, y 앞에 개수의 제곱 1. 자, x자리, y자리 각각 1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2 될 것이고 플러스 n 나올 것이야. 그게 얼마냐면 그게 2여야 한다라는 뜻이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아가들아, 얘는 절대값 m 플러스 2는 정리해서 곱하시니까 2 루트 10 나온다까지 아시겠냐? 그리고 현재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약간 좀 그래. 아까 전 같은 경우는 루트 있고 뭐 제곱 절대값 있으니까 제곱하면 편하지. 그럼 미지수 갖고 있을 때 얘기고, 지금처럼 미지수가 여기만 있을 때 이거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얘가 양수면 그냥 나와서 얘가 될 것이고 얘가 음수면 부호 바꿔 나와서 얘 부호만 바꿔주면 돼. 따라서 m 플러스 2가 양수면 그냥 나와서 2 루트 10이 나오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얘가 음수면 m 플러스 2가 부호 바꿔 나와서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된다까지 아시겠어? 우리의 예상대로 n 값이 몇 개 구해졌어? 2개 구해지겠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10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10, 이렇게 2개 값이 구해지면서 직선의 방정식도 2개가 결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이해되셨음요? 오케이. 이거 이따 써먹기 잠깐 좀 안 줄래?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공식을 사용해서 접근해 보려 하는데, 공식 사용할 때는 너희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처음에 가정된 상황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인지해. 이 원의 중심이 0,0이어야 공식 사용 가능해. 즉,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서 반드시 시작해야 공식이 적용 가능하다.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이 원의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찾고 싶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접선은 2개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이 돼. 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접선은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한 점만 추가적으로 더 알면 되는데, 그 한 점은 우리가 굳이 x, y로 둘 필요가 없이 y절편만 n으로 두는 게 편하다 됐어. 따라서 얘는 y는 mx 더하기 n이야. 됐냐? 물론 방금 전에 1번에서 사용했었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 똑같은 거 2번 반복하면 조금 지겨우니까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방법 다시 한번 끄집어내보자. 얘하고 얘가 접한대. 그러면 얘하고 얘가 접한다라고 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가져갈 것이고, 오케이? 중근을 간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이란 걸 의미해. 되냐? 그래서 가져다가 연립 좀 하자. 그랬더니 x제곱 더하기 y 자리에는 mx 플러스 n이 들어갈 것이고, 그거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써지게 되지. 전개해서 정리했더니 m제곱 플러스 1x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m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식 나올 것이고,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즉 4분의 D가 0이 나올 것이야. 자, 4분의 D 해보시니까 1차식 앞에 절반의 제곱이니까 mn의 완전 제곱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a는 m제곱 플러스 1이고 c는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다. 여기까지 됐냐? 그게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지. 이해하셨어? 자, 아까들아, mn 완전 제곱과 m제곱 n제곱을 곱한 값은 서로 똑같은 값이니까 부호 반대여서 서로 없어져.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얘 곱해진 거는 m제곱 r제곱이 나오는데 부호는 플러스일 거야. 그래서 m제곱 r제곱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얘하고 얘 곱해진 건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n제곱 나올 것이고, 세 번째 얘하고 얘 곱하면 r제곱인데 마이너스 부호는 사라지겠지. 그래서 플러스 r제곱이 나오고 걔가 얼마야? 0이지. 여기까지 됐어. 자, 조금만 집중해봐. 내가 현재 이 식을 뭘 하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약간 좀 기억이 머뭇머뭇 걸어질 건데, 나 지금 뭐고 하고 있던 과정이었지?
나 지금 뭐 구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을까 생각. 나 뭐 구하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니? 잘 모르겠으면 미지수 한번 생각해봐라. M 뭐야? 기울기 알아볼라? 안다라고 시작했어. 오케이. 두 번째 R 뭐야? 반지름 알아볼라? 안다라고 시작했어. 오케이. N 뭐야? Y좌편 알아볼라? 이거 찾으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 이 옆에 써져 있는 R제곱은 다시 반지름이니까 아는 거잖아. 즉 여기에 써 있는 M과 R과 N 중에서 나는 뭐 구하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냐면 N 값 구하기 위해서. 됐어? 따라서 N제곱만 넘겨서 N제곱은 그리고 얘네들 남아있을 것인데 R제곱 묶어내시니까 R제곱 그리고 앞에 있는 건 M제곱이 남을 것이고 뒤에 있는 건 1이 남을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N 값이잖아. 따라서 여기에 루트 씌우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취하면 되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들 우리가 아까 전에 생각했었던 이 직선이 잘 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는 게 n이 뭐였냐면 얘였단 말이야.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여기 안에 있는 건 r제곱이랑 m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 모습인데 r제곱은 루트 밖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R의 값의 의미는 반지름이니까 애초에 음수 따위는 안 되잖아. 따라서 그냥 R이라고 써도 문제될 거 없지. 오케이? 그리고 루트 안에 누가 남아있는 거냐면 M제곱 플러스 1이 남아있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 지우면 안 되지 지금. 너희가 교과 과정이 조금 변화하면서 기하 벡터가 필수 과정이 아닌 경우가 돼버려서 사실 이 공식을 너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말하긴 조금 선생님도 약간 머뭇거려. 왜냐면 기하 벡터가 정규 교과 과정에 있었을 당시에는 기하 벡터 첫 번째 단원이 2차 곡선이라는 단원이 등장했었는데 거기서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이라고 하는 2차 곡선 세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배워. 그리고 그 2차 곡선 역시 각각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순서대로 위의 점을 할 때, 기울기를 할 때, 밖의 점을 할 때 세 가지 상황에서 각각 이렇게 공식이 존재해.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포함해서 원이라고 하는 2차 곡선을 시작으로 해서 총 4가지 2차 곡선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 때는 기하 벡터에서 기하가 선택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안 배우게 되는 친구,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건 1학년 때는 무조건 알아야 돼. 아시겠어? 즉 2학년 이후로 너희가 뭐 나중에 선택 과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1학년 때에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걸 왜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그만큼 시간의 차이가 존재해.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려 하는데 자, 이거 마지막 확인하고 줄게. 얘는 이 공식은 언제 적용시킬 수 있다? 중심이 0,0인 원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상황. 자, x-1의 완전제곱.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니까 뭐 빠르게 가볼게. y-1의 완전제곱은 4라고 하는 원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접선 구해달라는 상황이야. 내가 이거 3번으로 지금 통일시켜 놓은 이유 알겠지? 얘도 지금 공식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이유가 뭐야? 중심이 0,0이 아니어서. 그럼 어떻게 하자? 중심을 0,0의 상황으로 바꾸자는 거야. 뭘 이용해서?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래프 그리면서 접근해 보셔. 자, 내가 지금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원은 여기 있는 원이야. 오케이? 근데 현재 이 원은, 현재 보는 이 C는 이 원은 중심이 1,1이라고 했으니까 중심이 1,1이었으니까 여기에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 뭐 이따구로 그렸냐?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 잘 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직선은, 보라색 직선은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예상이 되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공식을 적용시킬 수 없으니까 오케이? 얘를 평행이동 시킬 거란 말이야. 근데 잘 봐. 원이 평행이동해서 흰색 원이 됐어.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지. 됐어? 그리고 직선도 평행이동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기울기가 3인 직선을 평행이동했다 해서 기울기가 바뀌냐? 그건 아니지. 그럼 결국에 흰색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3인 접선 구해달라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그러면 그 접선을 구하는 것까지는 공식을 적용시켜서 가능하지. 다만 얘가 답은 아닐 거 아니야. 걔를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종적으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